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 상대성 건축입니다. 건축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 혹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컨트롤, 조정 장치로서의 건축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 저희 파빌리온의 핵심 디자인 컨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총괄 감독을 맡게 되어서 주제 선정이라든지 파빌리온 같은 디자인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주제를 상대성 건축이라고 잡았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의 모토를 보시면은 건축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거든요. 새로운 건축적인 공간을 통해서 사회를 더 화목하게 만든다, 이게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이 상대성 건축에서 말하는 관계를 디자인한다는 건 뭐냐면은, 건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죠. 기둥, 지붕, 벽, 창문, 문, 바닥면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갖고서 공간을 구축을 하는 거고요. 그 만들어진 공간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하고 한 공간 안에 있으면은, 하나의 공간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지만은 둘 사이에 만약에 벽이 놓여지게 되면은 공간이 둘로 나눠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죠. 근데 그 벽에 구멍이 뚫려서 창문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저하고 그 사람하고는 소통하게 됩니다. 근데 시각적으로밖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문으로 바뀌게 되면은 오갈 수 있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만약에 두 사람이 한 바닥면에 있으면은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만은 바닥이 쪼개져서 높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면은 두 사람이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계단이 생기게 되면은 나누어졌던 관계가 하나로 또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지붕 같은 것들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평면에 있지만은, 만약에 지붕이 생기게 되면은 같은 지붕 아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또 공간이 구분이 되게 되는 거죠. 벽도 마찬가지로 구획이 되면은 내부와 외부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보이지 않게끔 주변의 환경과 사람,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계를 재정의 내립니다. 그게 건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건축 공간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바뀌게 되고, 그 사람과 주변 자연하고도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의 그러한 관계를 컨트롤하는 장치로서의 건축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노들섬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노들섬에 몇 개의 전시장으로 나눠져서 전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공연장도 있고 매점들, 카페 등등이 그 노들섬에는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정말 우리 전시를 하는 공간이에요 라고 이제 보여줄 만한 어떤 파빌리온이 하나 있으면은 축제의 의미가 좀 더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예산으로 이제 잠깐의 파빌리온을 지었는데, 이 상대성 건축을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상대성 건축이라는 주제를 갖고서 포스터도 일단 첫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포스터를 보시면은 마치 뇌의 시냅스처럼 여러 개의 관계들이 막 모여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상대성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서 그 여러 가지 색깔까지의 고무줄을 갖고서 못을 몇백 개를 박은 다음에 그 사이를 고무줄을 갖고 막 연결을 해서 불규칙적인 그림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게 약간 잭슨 폴락 그림 같은 형태인데, 결국에는 사람들 간의 관계들이 모여서 되게 카오스적으로 보이지만은 그게 결국에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를 포스터에 좀 적용을 시켜서 그래픽 디자이너 분께서 조금 더 멋있게 그거를 더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동영상으로 만들면 컨셉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모션 포스터를 보시면은 그 관계성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오버랩 돼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상대성 건축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 어젠다를 잘 보여주는 이미지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3D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한 게 지금 저희가 구상한 그런 파빌리온입니다. 건축을 할 때 모든 건축물들은 다 아시바라고 하는 가시설물들을 설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쇠파이프로 된 가시설물을 만들고요. 우리 홍콩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대나무로 된 가시설물을 만들거든요. 일단 틀을 짜고 그걸 이용해서 사람이 밟고 올라가서 건축을 하고 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건축물들의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가시설물인 거죠.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자, 그 가시설물을 통해서 얼기설기 뭔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게 상대성 건축을 보여줄 수 있는 건축 장치가 됐으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XYZ로 되어 있는 그 일종의 그리드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역시 또 공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안전장치인데 구멍이 좀 뻥뻥 뚫려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거기다가 걸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망을 걸 때 육면체를 보시면 6개의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6개의 면에 어디를 막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구획이 달라지겠죠. 6개의 면 중에서 저희가 골라서 그것들을 막게 되면은 그게 이제 오버랩이 되면은 되게 복잡한 형태가 나오겠죠. 근데 이때 이제 포인트는 벽에다가 건 망들을 위에만
걸어놓고요. 밑에는 움직일 수 있게 해놓는 겁니다. 그럼 바람이 만약에 동쪽에서 불면은 남북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이 망이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망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건축물을 경험을 하려면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나무 밑에 들어가면은 나뭇가지들이 막 오버랩 돼가지고 중첩된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막 나뭇잎파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투과되는 빛의 효과도 달라지고 합니다. 내가 어느 나뭇가지 밑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도 공간감이 달라지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가시설물로 만든 이 틀 안에 어딘가에 내가 앉아서 계단 위에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공간감이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그때 부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도 이 공간감이 달라질 겁니다. 그게 상대성 건축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공간을 가든지 내가 강가에 앉아 있으면은 바람이 불게 마련이죠.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데 그걸 공간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나뭇가지라든지 갈대 같은 것이 있다면은 그 바람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공간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든 이 파빌리온은 가시설물로 만들어졌지만은 아주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햇빛이라고 하는 그 자연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건축 공간으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자연의 움직임을 건축 공간적으로 번역을 해서 느낄 수 있게 해준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 상대성 건축입니다. 건축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 혹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컨트롤, 조정 장치로서의 건축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 저희 파빌리온의 핵심 디자인 컨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 지금 노들섬 현장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투시도로 상상해 봤던 거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정도라든지 오버랩 됐을 때 느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 모아레 현상이라고 하죠. 방충망 같은 거 두 겹으로 돼 있을 때 이상한 막 선들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컴퓨터 렌더링으로는 사실 표현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일단 제일 큰 건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볼륨을 만들 수 있는데 제일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가시설물을 통해서 만드는 거였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건축에 다 적용이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사실 뭐 벽돌, 유리, 뭐 쇠로 만든 건축 여러 가지 마감재들이 다르지만 그 모든 건축물들이 다 가시설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사실 모든 건축의 공통 분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과 공통 분모라는 점에서 이제 그 시설을 썼던 겁니다. 그게 그 공간이 노들섬을 빌려서 쓰는 건데, 서울문화재단과 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이번에 건축제를 주최를 하는데요. 이 노들섬 장소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날짜가 되게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즐길 수 있는 날은 한 이틀인가 밖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으면 꼭 날짜 맞춰서 잠깐 좀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건축이 한번 지어지면 되게 영속성을 가지기 마련인데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시설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실제로 지어지는 건물이 있기 전에만 존재하는 거고, 본질적인 건물이 완성이 되면 다 철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잠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라는 작가를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의 작품들이 뭐 센트럴파크에 깃발이 날리는 뭐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거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딱 한 번만 살고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또 만들어지듯이, 그래서 이번 건축은 기간은 되게 짧지만은 잠깐 있다가 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시간을 내서 오셔가지고 전시도 보시고 그 파빌리온도 느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포인트가 한강의 저녁 노을을 가장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파란 하늘에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노을이 지면서 점점 하늘이 빨간색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망하고 색깔이 점점 비슷해지겠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 느낌도 제가 기대했던 바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막식 때 기조경을 제가 하는데요. 내용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상대성 건축에 대한 의미, 건축이 왜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생명체의 진화와 어떻게 유사성을 가지는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명체를 보면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리고 건축도 보시면 막 동서고금 엄청나게 다양한 건축의 형태들이 나옵니다. 뭐 유사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경회로하고 성 베드로 성당하고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완전 다르죠. 근데 사실은 그 본질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재료와 구조와 이런 것들을 다
다 떠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건물이 만들어내는 관계성, 그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문, 문, 계단, 지붕 몇 가지 안 되는 건축 요소들이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건축 형태가 나오듯이 생명체도 보시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생명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것들도 들여다보면은 유전자 코드가 A, G, T, C 4가지 염기의 순서만 바뀌어가지고 나와서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다양성도 A, G, T, C 염기 서열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처럼 다양한 건축물도 역시 건축 요소들의 그 서열에 따라서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이 사람들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유사성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건축을 읽어내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읽어낼 겁니다. 구조 중심으로 보는 분도 있고, 피터 줌터 같은 분은 물성에 아주 포커스를 맞춰서 재료에 엄청나게 천착하시는 분이고, 다양한 분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건축이 만들어내는 관계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건축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한국건축가협회라는 이 오래된 건축가들의 그 협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 협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국민들이 건축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고, 건축 문화재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건축을 하나의 문화로 보는 겁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가 가지는 뭐 경제, 기술, 여러 가지 비전들,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거의 결정체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한 건축가의 생산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다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건축을 얼마나 이해하고 어떤 공통 분모를, 그 컨센서스를 가지느냐, 그거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세금 정책이나 투표제도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하드웨어가 우리가 만드는 건축 공간들이죠. 그 공간이 만들어내는 하드웨어가 그 사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그거를 만드는 주체들이 그 사회 구성원들이어야 되니까 어떠한 같은 꿈의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맞춰나가고, 우리는 이런 이상을 갖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나누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특별히 대한민국 건축문화재만 하는 게 아니고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유명한 건축가들이 건축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도 같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시면은 우리나라 건축에 되게 중요한 현주소도 보실 수 있고, 프랑스 건축에 현재 제일 잘 나가시는 분들의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작품 전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문화전이라는 게 전국에 건축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한 그런 공모전인데, 그 공모전 전시 결과도 나오고, 백인전이라는 것도 합니다. 100명의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가 돼 있고, 전 세계에서도 여러 명이 또 낸 거예요. 한국건축가협회 베스트 7상 있죠. 건축가협회상, 그 전시도 있고, 그러니까 4가지 정도의 전시가 되게 풍성하게 열리는 곳이니까 노들섬에 그것도 즐겨보시면서 작품 전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또 강연도 계속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강연 리스트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개막식에는 특별하게 DJ께서 오셔서 또 멋있는 파티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10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개막식 끝나자마자 아마 5시쯤 끝날 것 같은데요. 끝나자마자 DJ 파티가 시작이 되니까 노들섬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건축 전시에 가시면은 투시도와 모형들이 다 전시가 돼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그 자리에는 없지만 어떤 공간을 상상하시게 되는 거죠. 거의 한 수백 개의 건축물들을 다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건물을 가서 보면은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서 이걸 설계를 한 건지 그 개념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건축전에 가시면은 아주 설명이 간략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서 이런 설계를 했는지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작가의 생각을 엿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건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모형과 사진의 전시가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니어처처럼 만들어진 건축 모형도 보시고, 다른 뭐 동영상도 있고, 풍성한 비주얼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건축 투어 프로그램 등 아주 다채롭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가협회 회장님이 한영근 회장님인데, 전 세계 건축가 연맹이 UIA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사예요. 내년에는 회장 출마도 하십니다. 그분들이 이사회를 서울에서 주최를 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건축계에 정말 중요한 이사분들이죠. 건축가 연맹, 그분들이 몇십 명이 다 오시고, 오신 분들이 다 개막식에 참석을 하실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파티에도 오실 거고, 거기에 이제 프리츠커상 심사위원 분들도 이제 계시겠죠. 지금 올해 서울 비엔날레도 열리고, 대한민국 건축문화재 다 이 10월달, 11월달
달에 열리거든요. 되게 많은 행사들이 서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21일 오후 4시에 노들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